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8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녹음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놀드 추억을 얘기했었는데 듣고 나니까는 우리가 제일 즐거웠구나. 저는 빵 터졌습니다. 네. 퇴근길에 빵 터졌어요.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는 민 씨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여튼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졸려온 민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도 졸려온 사카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 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와. 스텔라가 저희들의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마이크 잡은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거의? 더 연예계. 네. 할 얘기가 정말 없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네, 하지만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기소개 안 해도 돼요? 네. 어디 사는, 누굽니다. 그래서 네. 이걸 듣고 계시는 수천 명의 청취자들에게. MBC 뉴스도 아니고. 네. 저는, 화곡동에 살고 있고요. 하는 네. 일은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쇼님께 연락을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실 것 같아요.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초, 중, 고. 다 같이 모두 가르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부족한 기초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학 영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이 자네.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는데 한번 멍석 깔아주니까는 잘하네요. 그럼요. 네. 여튼 오늘은 이 네 명이서 추억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 우리는 80년대도 있죠. 네. 어떠한 점심시간을 보냈는지 뭉뚱그리하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팟빵 리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의 내방자님께서 MBC 웃으면 보기야의 합창단이 나와서 팝을 한국어로 개사해 진지하게 불렀던 코너가 기억이 나요. 노래도 정말 잘했는데 키 크고 마른 분이 마지막에 저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참 웃겼었죠. 저는 집이 부산이라 90년대 초중반 SBS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 해적방송처럼 어쩌다 나올 때가 있었어요. 웃으며 삽시다였나? 룰라 100일째 만남을 개사해서 시그널이 나왔었죠. 신동엽 홍록기 사랑과 우정 사이는 정극 같은 연기를 보였었죠. 두 분이 실제 노래도 불러서 삽입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또 당시에는 파격적인 특수 촬영물인 황대장과 심영래의 김치맨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김치맨이 뭐예요? 이 황대장과 그 심영래의 김치맨이 뭐냐면 네. 심영래 씨는 아마 처음에만 좀 나오고 말았던 것 같고 황대장이 예전에 김유한 이야기에도 막 하시고 이것도 개그맨 아저씨인데 지금은 되게 교양에서만 나오시는 분 계세요. 성함 제가 까먹었고 그 아저씨가 이제 김치 캡슐인가 이런 걸 먹고 김치맨을 변신해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예전에 저희 역도 약간 그런 이미지. 지금은 약간 예전에 박광덕 씨랑 이봉걸 씨였나요? 그분이 나오셔서 자동차를 드는 씬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역사. 그러니까 역도라고 하면 아니게 역사들. 그래서 그 이봉걸 아저씨가 약간 성사 이런 걸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악의 세력인 누가 우리나라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치맨을 변신을 해서 하는 거죠. 노래도 신나고 변신 씬도 되게 멋있었던 걸로. 예. 그래서 이 글에 신사동 이글이님께서 댓글 달았는데요. 오대로 갔나 노래 맞죠? 그거 MBC 합창단이 불러서 맞아, 어마어마한 히트였죠. 어렸을 때 교회 형들이랑 부르면서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하대. 대한민국 황대장은 당시 미남 개그맨으로 유명했던 정재환 씨가 맞아, 정재환 씨. 잠자리 안경에 쫄쫄이를 입고 B급 히어로로 활약하는 코너였더랬죠라고. 이야. 정재환 씨는 한글 바로 쓰기 이런 발음. 맞아요. 교양. 네. 여튼 감사드립니다. 제다이 나이트님께서 지난번에 댓글 특집 할 때 민 씨가 해오던 레트로박스 네. 한 1, 2년 걸릴 거다. 예. 1, 2년 풋 5년이라도 기다릴 겁니다. 컴백만 해주세요. 전 기다리다 지치면 추억의 오락 PC 편이라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사촌형이 어디선가 구해온 디아블로 1을 물려받아 플레이했던 추억이라던가 추석 명절에 전화선 뽑아다 바람의 나라를 플레이했던 형 얘기,
전압이 15만 원이 찍힌 고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으시며 게이트볼 채가 부러질 때까지 빠따를 때리시던 큰아버지 등등 할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럼 언제나 화목한 20소소의 장수와 린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사회과 보도 얘기하면 대항해 시대를 빼어놓으셨겠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6학년 선배 형이 대항해 시대 2 CD와 본인의 모든 노하우와 공략이 적혀있는 사회과 부도를 건네줬었죠. 라고. 멋있다. 거기 막 체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강무역 네. 위치 막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막 이렇겠네. 흑해를 건너가라. 네. 레트로박스요. 네. 연말에 아마 한 편 정도 할 거예요. 예, 일단 지금 그 회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조율을 예, 준비하고 지금 있다고. 회동을 준비 중인데 뭐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일단 회동을 한다는 거. 네. 예, 그건 뭐 시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저희 어렸을 때 유일한 지도책은 사회과 보도였잖아요. 그쵸.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고속도로. 맞아. 그거 있잖아요. 전국 관광지도. 예, 전국 관광지도. 그거 예전에는 자동차를 살 때 영맨이 무조건 꽂아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현대에 내비게이션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똑같은 개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좌석에 뒤에 달린 주머니에 뭐가 있어. 열면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충청북도 네. 해가지고 확대된 거. 그렇죠. 네. 회심한. 그거 되게 재밌어요. 먼저 전국이 나와요. 남한을.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16등분인가? 32등분 정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2등분 한 게 페이지별로 돼 있는 그렇죠.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광역시면 광역시, 특별시면 특별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갈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난 지금 봐도 못 갈 것 같은데. 그 아버지들이 독도법을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독도법이라. 네,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쓰니까. 그쵸.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민님이 얘기하신 아메리칸 퍼니스트 홈비디오를 따라한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쇼 파워비디오였습니다. 거기서 김경식 씨가 열일하시던 황당극장이 재밌었죠. 쇼비디오 자키에는 DJ 김광한 씨가 팝 뮤비를 소개하는 코너가 따로 있었죠. 주택복권 추첨과 함께 꽁트를 하던 프로그램은 쇼 행운열차였습니다. 맞아요. 이주일 씨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던 노래는 CCR의 수지 Q입니다. 라고. 수지 큐. 큐.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다 AS 해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시켜 알바유님께서 린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직장까지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린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네. 린 씨가 지난주부터 회사는 복직을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회사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속 쉬고 계시다고. 네, 빠른 큐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델몬트에 따봉이 있었다면 썬키스트엔 오복사파 살포? 오렌지, 복숭아, 사과, 파인애플, 살구, 포도. 슈퍼에서 아주머니가 썬키스트 주세요 하면은 모르겠어. 오복사파 살포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하다 묻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구나. 비냉, 물냉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쭈리파리다. 네. 우유 탄산음료의 양대산맥이었던 주윤발의 밀키스와 왕조연의 크리미도 생각나고 MBC 아이스맨의 원형이었던 펩시맨도 있었죠. 맞네요. 과즙음료 중에 갈갈이 박준영 씨가 나왔던 슈퍼 펜도리도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썬키스트가 아니라 과일촌이었네요. 라고 정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과일촌 요즘에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근데 약간 이제 저가 브랜드로. 저가 브랜드. 왜냐면은 그 오렌지 주스 코너에 가면은 썬키스트, 네. 그 다음에 뭐 델몬트, 네. 그 다음에 과일촌 이렇게 있으면 꼭 과일촌은 2개 한 묶음이야. 그리고 칼슘 네. 첨가. 칼슘 첨가. 있었어 옛날에. 맞아요. 어린이들이 그렇죠. 그걸 네. 먹고 키가 큰다는. 네. 키는 안 크고 배둘레만 늘어난다. 아주 당분 덩어리입니다. 여기 산 증인들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저 엄청 마셨거든요. 착즙 주스 마시세요. 네, 착즙해서 먹는 게 이게 제일 낫습니다. 콜드. 알겠습니다. 랍코님께서 피크닉 에델바이스 아시려나? 90년 네. 초반 학교 매점의 초이트 상품인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유과 팩으로 된 거. 팩으로 된 네. 거. 네. 팩으로 된
됐는데 사과 맛 그 밍밍한 주스. 그렇죠. 근데 리브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서울우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리브가 바로 서울우유 겁니다. 그리고 에델바이스는 이렇게 그 뭐지 겹겹이 이렇게 떨어지는 빵. 아. 네네네. 에델바이스 빵. 페스츄리 같은, 예. 네, 그 나뭇결처럼 생겼어요 위에가. 그, 딴 소리인데, 저희 집이, 이제, 사카린 씨는 잘 알지만, 거대한 목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희 아버지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리브가 겁나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촌형 큰 집에 가면, 거대한 냉장고를 열면, 거기에 리브가 산처럼 쌓여있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네, 우유팩이랑 리브가 이제, 거기 우유를 납품하는 그런 건 되니까, 젖소를 길러서, 그래서 많이 먹었었어요. 예. 그 뭐 페스츄리 하니까 그 눈에 띄네 애도 되게 많이 먹진 않아요. 네, 눈에 띄어도 많이 먹죠. 정말 옛날 과자잖아요. 그거. 네. 네. 눈에 띄는 역시 그때 삐빠빠빠라 그밖에 생각 안 나. 스캔맨. 예.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읽겠습니다. 욕을 더 먹는 하마님께서 밀키스와 암바사 과수원과 피크닉이 있었죠. 과수. 네. 제가 알기로는 암바사 피크닉이 원조고 과수원과 밀키스가 후발주자인데 가격이 조금 싸기도 했고 맛이 더 자극적이어서 후발주자들을 더 많이 찾았다는. 근데 전 피크닉과 암바사가 더 좋아요. 제가 마시고 있는 암바사 보고 밀키스 짝퉁이냐고 물어보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이. 얘들아 밀키스가 짝퉁이야. 그리고 미니님 이준기가 보보심경 나온다고 하신 부분에 빵 터졌어요. 직지심경과 보보경심의 콜라보인가요? 보보심경, 보보경심 헷갈리네. 나도 들으면서 몰랐어. 보보신경 아니에요? 보보경심. 보보경심. 네. 직지심경도 아니고. 네. 나 미치겠네. 정확히는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죠. 네. 풀네임은. 네. 안 봐서 그래 우리가 그거. 여기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네. 뭐하지 않아요? 작가님 되게 아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아이유 좋아하시는데 저는 쇼님 박장대소 하실 때가 제일 웃긴데 입소소에서 쇼님 웃는 거 제일 많이 나와서 저도 배쯤에 웃었습니다. 만담꾼 민님 사카리님 너무 최고예요. 다음 방송도 기다릴게요라고. 제가 어저께 알게 된 사실 하나 있는데요. 네네. 구글에다가 20세기 소녀라고 치면 자동 검색어 완성으로 사카린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왜 검색해본 거야? 근데 더 웃긴 거 검색한다고 뭐가 안 나와. 너무 고유명사야. 그러니까. 너무 일반 명사니까. 아니 뭐 딱히 사카린 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곳을 가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뭐지? 사카린 나트륨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근데 요즘 세상에 참 신기해요. 쳐도 안 나온다는 거. 네. 안 나오길 원하나요? 대충 나오긴 나와요. 뭐 그래요? 레트로박스 나무위키의 민과 사카린은 뭐 이런 내용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 예전에 인터뷰했던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면 몇 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일반 명사로 닉네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원래 뉴스가였잖아요. 네. 네. 근데 발음상의 발음이 어려우니까. 에러로. 네. 여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니, 뭐 검색해서 뭐 알아도 별거 없는 사람이라.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스텔라님 모시고, 왜냐면 또 제가 이분을 부른 이유가 지금 또 현역으로 초중 고등학생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요즘 얘기도 어쩌면 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단 잘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점심시간에 어떤 짓을 했나? 네, 자 얘기해 보시죠. 제가 이제 1학년, 네. 2학년 때는 집에 일찍 가니까 급식이나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밥은 왜 먹는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3학년 때 5교시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도시락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보온 도시락, 플라스틱 도시락 등등이 있었죠. 일단은 민 씨와 사카린 씨도 도시락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먹다가 급식으로 바뀌는. 바뀌었어요. 네. 과도기였어요. 과도기.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돼. 급식 얘기와 도시락 얘기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학교가 매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예, 분기점이 그 두 개예요. 네. 네. 도시락 얘기를 해보죠. 네. 네. 근데 왜냐면 저랑 스텔라 씨는 도시락밖에 안 먹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저희 급식이 아예 없는 세대를 네.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네. 저는 그랬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교복도 안 입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학교가 중학교 여중 하나, 남고 하나, 여고 하나, 외고 하나 이 4개의 학교가 한 캠퍼스처럼 묶여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대한 사립재단의 냄새가. 네, 그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딘지 알 것 같아 이미. 네, 저희 동네 외고가 있는 학교는 이제 그 동네 그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 교복을 안 입었거든요. 동네에서 유일하게 교복을 안 입은 학교예요. 그래서 왜 안 입느냐? 엄마들은 싫잖아요. 애가 맨날 학교에 갈 때 그 옷 타령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유가 이사장님의 말씀은 학교가 이렇게 재단이 크면 비리가 있다. 교복을 할 때 맞추려면 이렇게 막 로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뭔가 좀 멋있죠.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추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한 2년 정도는 더 안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은 교복이 생겨서 아이들이 다 교복 입고 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러니까. 근데 나 아는 남자애도 이렇게 남고를 다녔는데 거기도 교복이 없었대요. 나이가 나랑 한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도 응. 저 휘문 나갔는데. 거기. 네. 교복 없었어요, 저도. 거기도 교복 휘문 교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있을걸요? 지금 생겼어. 네. 그러니까 나보다 한 1~2살 많은 오빠들은 교복 안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과도기에 있던 거죠. 휘문고구나. 저 휘문고 나온 사람 되게 부러웠어요. 저 휘문충.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휘문이라는 학교 나온 사람. 그냥 이게 뭐 학교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름이 멋있어. 이름 자체가 이게 순정만화에 나올 것 같은 흰자 들어가고 이러면 뭐 교복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 급식 주는 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얄짤없이 그쵸.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 얘기를 이제 합시다. 네. 그 도시락은 보통 일단 제일 짜증나는 게 아침에 들고 가는 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거를 가방 안에 넣을 수 있게 뭔가 좀 길게 빠진 그런 애들도 있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실내화 주머니랑 같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락 가방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때 민씨 때는 뭐 보온 도시락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보온 도시락 많이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네,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되게 싫어한 게 뭐냐면 엄마가 김치 국물? 아니 센스 없게 김치를 따뜻한 데 넣으면 김치가 미적지근해지니까. 야, 그게 왜 엄마가 센스가 없는 거냐? 엄마가 아침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김치가 미지근하지 않게 김치는 그 뚜껑 밖에다가 놔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진짜 더럽게 민감하네, 진짜. 꼭 똑같이 닮은 딸내미 나시기. 아니 근데 그러지 않. 나만 그랬어? 님만 그랬어요. 저는 따뜻해진 김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석현 씨 지난 회인가에서도 혼자 살면은 엄마도 손님이야. 빵 터져가지고 듣다가. 나 그랬거든. 다른 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너 20소스 듣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한 어떤 애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근데 저는 보온 도시락은 국통이 있는 애랑 없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치. 근데 이제 국통이 있는 애는 그게 위에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서 압력이 딱 맞아야 그러니까 돼. 맞습니다. 안 그러면 국이 새는. 네. 그래서 국이 안 새는 거는 그런 쪽으로 돼 있었어요. 고무 박킹이라고 하죠. 네, 고무 박킹이. 네. 근데 그 박킹에 이제 김치 국물이나 빨간 애들이 묻으면 잘 안 젖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또 보통 약간 살색이잖아요. 네. 오래되면 살짝 물들어. 물들어가지고 검은접접해지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 반찬이 엄마들의 이제 특성상 이렇게 마른 반찬을 많이 주잖아요. 이게 그렇죠. 새고 그러니까 네. 멸치볶음, 뭐 마늘종이랑 오뎅 볶은 거. 그렇죠. 김치도 한번 볶아. 볶음김치 맛있어. 그런 걸 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물기를 최대한 빼는 반찬들. 그렇죠. 그리고 뭐 도시락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친구들의 도시락도 이제 또 훔쳐보게 되고 훔쳐보는 건 아니지만 같이 먹하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반찬과 반찬 사이의 그 경계라고 하죠. 칸막이들. 칸막이, 네. 국이 막 이런 말 쓰는데. 근데 꼭 여자애들은 컴팩트한 걸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크고 네. 밥도 이빠이, 반찬도 이빠이, 이빠이죠. 종류는 좀 적어도. 근데 네. 여자애들은 칸이 좀 섬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반찬이 여러 종류가 들어갈 수 있는 스타일. 그런 걸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과일 싸우는 애들 있고. 과일 싸우죠. 예. 네. 남자애들은 절대 안 싸웁니다. 네. 나 그리고 엄마가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당시에 친구 반찬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엄마 나 이거 해줘 했던 게 우엉조림이었어요.
우엉이 너무 맛있는 거야. 왜 우리 집에서는 우엉을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해줬는데 그 집은 되게 가늘게 채를 썰어서 우리 집도 가늘게 채 써는 집이었는데. 민씨 표정이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엄마 나 우엉을 그렇게 조린 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쫄라가지고 우엉 조린 걸 먹었던 것 같아. 그게 너무 맛있었어. 지금 민씨 속으로 우엉을 왜? 그 표정이야 지금. 돈가스도 아니고. 근데 돈가스를 저희 엄마가 직접 이제 요즘에는 되게 잘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밖에서.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희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제 또래 이제 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이었거든요. 고기를 사와서 다 같이 만들었어요. 두들겨가지고. 돈가스를.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네. 맞아. 동네 아줌마 4분이 이렇게 모여갖고, 오. 누구는 두들기고 옆에 빵가루 묻히고 해서. 공장이죠, 공장. 네. 양파 그리고 다 갈고. 나눠 가졌어요. 맞아. 같이 돈을 모아 사서 일정한 양만큼 딱 나눠 가졌거든요. 맞아. 응답하라 1988에 나올 뻔했네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저희는 그 미니 돈가스 동그란 거 냉동이 나온 다음에 그걸 엄마가 튀겨서 넣어주면 그 학교에 갖고 가면 습기가 차 있어. 맞아요. 눅눅해. 촉촉하게. 네. 바삭바삭할 수가 없지. 네. 그리고 김은 지금은 도시락김이 다 있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구워가지고 은박지에 싸줘. 맞아요. 엄마가. 맞아. 은박지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김 나눠 먹고. 전 성인 되기 전까지 바삭바삭한 돈가스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해가지고. 도시락은 이게 꼭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먹기도 하지만 그렇죠. 뒤로 돌아서 맞아. 의자를 돌려서 이렇게 같이 먹죠. 예, 저는 그렇죠. 그런 건 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가끔 카레나 짜장을 싸줘. 너무 싫어. 뭐 국란에다가 네. 넣어준다든지. 카레 짜장 오롯이 그건 내 거일 수 없어. 오롯이라는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모두의 공공재가 될 그렇죠. 거예요. 네. 한 숟가락. 근데 엄마가 그걸 싸주면 반찬을 김치랑 단무지밖에 안 써줘. 그러니까 난 이거 뺏기면 먹을 게 없는 거야. 뺏기면 먹을 게 없는데 뺏길 수밖에 없어. 카레 짜장. 그럼 밥을 한 반쯤 먹으면 이제 반찬을 수거하러 다녀서 반찬 그렇죠. 수거해가지고 애들이랑 나눠가지고 이게 비비죠. 비벼 먹고. 비벼서 먹고 뭐 이래서 그 꼭- 통화. 네. 꼭 밤마다 포크 하나씩 들고 남의 반찬 뺏어 먹는 친구 있지 않아요? 그런 애들 있었죠. 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4명에서 먹었는데 4명에서 먹으면은 그 4명의 반찬을 밥을 한 3분의 1 정도 남긴 상태에 넣어서 흔들어서 비벼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소풍 가는 날은 다 김밥을 싸기 때문에 김밥이 별 효용 가치가 없어. 근데 언니나 동생이 소풍 가는 날 김밥을 싸갖고 갔을 때 인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갔는데 소풍 다른 형제 남매 소풍 때문에 형제 맞아. 자매가 소풍을 갔을 때 김밥을 싸갔을 때 인기가 있는 거지. 너 왜 김밥이야? 이러면은 언니가 내 동생 3학년이라 오늘 소풍 가. 이러면, 진짜? 왜 이렇게 되면서 인기가 있어지는 거지.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 먹을 때는. 담임 선생님도 도시락을 싸오셔서 그 교탁 왼쪽에 보면은 약간 책상 같은 거, 그렇죠. 업무 보시는 거기서 그냥 선생님 식사하시고 그래서 반장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맛있는 거 싸왔을 경우에는 꼭 엄마들이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드리는. 네. 근데 저도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도시락을 처음 학교에서 먹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본인 거는 급식을 받아오세요. 그 식당에서. 그럼 이제 반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가서 내 거 갖고 와라. 그럼 걔가 그 은색 식판 아시죠? 네. 네, 그렇죠. 그 식판에 국이 막 찰랑찰랑한 거를 막 걔가 막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그거를 막 조심스럽게 들고 오면서 상상이 간다. 네, 그렇게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럴 수도 기억이 나요. 있지 뭐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밥 자기 애한테 시키냐 뜨거운 걸 그럴 위험하게. 수도 있지. 근데 그 나이 때는 또 반장이 그런 걸 그죠. 하면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좋은 거지 오히려. 선생님이 시키는 책임감이 식으로. 있고 응? 얼마나 좋아. 선생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셨어. 네. 약간 이런 거. 그럼요. 네. 사카린 씨 너무 이게 안 좋아. 뭐 이게 사람을 뭐 좀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좀. 시켜 먹을 수도 예. 있대. 하여튼 근데 그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 선생님이 뭐 반찬도 좀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좀 슬픈 기억이 좀 몇 개 있는데 도시락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저희 이제 뭐 가정에 뭐 좀 상황이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되게 먼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멀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한 45분 정도 걸어가는. 걸어다녔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도시락을 엄마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뭐 물을 먹거나
네.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먹거나 돈이 없잖아. 뜨거운 물은 어디서 구해? 초등학생도 아니지. 이제 3학년 국민학교 돈이 때니까. 없을 때니까. 예.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아. 근데 엄마가 온 거야. 근데 엄마가 도시락을 점심시간 30분 늦게 도착하신 거죠. 근데 그때 밥을 못 먹거든요. 왜냐면 애들 막 뛰어다니고. 예.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되게 가볍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20살 좀 넘어서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슬펐다. 너무 슬펐대. 근데 그 이후로도 한 10번 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안 그래야지. 나중에 이 슬픔이 중독됐어. 네, 한 5번쯤 그렇게 수그리고 지나가고 나니까 짜증이 나서 그때부터는 물 먹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야 나 밥 좀 줘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이죠. 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예. 그때 먹어도 배가 안 꺼지는, 예, 꺼져버리는. 뭐지? 나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애들이 동네에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밥을 먹자는 거야. 도시락 있는데. 자기가 사줄 테니까. 좋은 친구네. 근데 가서 먹었는데 이 도시락을 그대로 들고 가기가 왜 안 먹었어 그럴까 봐 엄마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저희 집에 가려면 개천을 하나 지나가거든요, 다리를. 거기다 밥을 탈탈 털어서 개천에다가 버리고 간 거야. 환경오염 주범이네. 음식물 쓰레기. 우리 강산 푸르겠는데. 엄마도 혼날까봐 엄마가 만약에 그냥 갖고 갔어도 그랬니? 그러고 넘어갈 뿐인데 그때는 괜히 엄마가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섭죠. 죄지은 것 같고. 장모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저나 민 씨였으면은 또 먹었죠. 네, 전 먹었을 겁니다. 저는 깔끔하게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되게 잘 사는 집 친구들이었어. 왜 학교에서 관현악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악기도 하고. 부자. 되게 가구 가게 이런 거 되게 크게 하시는 집들 딸들이었어. 가구거리. 그래서 되게 부잣집 애들이라 나 햄버거 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 친구들 지금 뭐 합니까? 뭐 하겠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가구업을 물려받으실 분들인데 말이야. 근데 그래갖고 되게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되게 쫄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보온 도시락은 좀 나중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시락 썼구나. 아니 일반 도시락 말고 저희 예전에 어머니가 타파웨어 영업사원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타파웨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타파웨어 중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을 수 있는 스타일 있거든요. 찬압처럼?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3단짜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2-3단짜리. 그때도 엄청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맞아. 근데 여름에는 그런 거 쓰고 겨울에만 보온 도시락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냄새가 나요. 플라스틱이니까. 그렇죠. 네. 냄새가 나고, 하여튼 좀 그 냄새가 좀 역해. 그리고 겨울에 그걸 따뜻하게 해주려고 보온 도시락에 뜨거운 물을 담았다가 쏟아가지고 마른 행주를 한번 닦아요. 그러고 따뜻한 걸 넣어야 보온이 오래 간다고. 완전 처음 들었어, 지금 이 얘기. 원래 약간 이 사카리 씨네 집안이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보온병도 그냥 따뜻한 물으면 보온병이 차가운 상태니까 미지근해지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미 기온이 네, 따뜻하게 뜨거운 물을 한번 부셔서 버리고 그 다음에 넣어줘서 이렇게 따뜻한 걸 오래 가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정성을 원래 약간 이런 집안이에요. 네. 근데 제가 딱 지금 방금 생각나는데 그 보온 도시락 이렇게 원형 모양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120도씩 나눠서 이렇게 3칸이란 말이죠, 반찬통이. 그렇죠. 그러면 요 3개가 바란스가 맞아야 돼. 예를 들면 이 3개 중에 하나만 물이 있다. 네. 그럼 나머지 2개 맛도 같아집니다. 맞아요. 김치 국물에 젖은 계란말이. 맞아요. 네,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갖고 쿠킹오일 같이 조그맣게 생긴 그런 거에다가 네.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랩에다가 멸치 이렇게 싸서 집에서 해쳐서 먹게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랩을 쓰셨어요. 나도 우리 집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걸 조심히 잘 들고 가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가면서 심심하니까 붕붕붕 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면 지불놀이 하듯이. 아니, 발로는 왜 차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저는 45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가면서 돌을 차면서 20분 동안 간 적도 있어요. 원래 모든 남자는 뭔가 차야 돼. 다 멍청해. 멍청해서
축구공을 차든지 사람을 차든지 뭔가를 네. 차야 돼. 그 저희가 도시락을 안 먹는 세대잖아요. 이렇게 급식을 계속 먹다가 수능 때가 되면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아, 수능 때 찰밥 먹고, 수능 영어 시간이 작아지고. 근데 수능 때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가 되니까 집에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보온 맞아. 도시락이.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보온 도시락을 빌려왔어요. 애가 수능이라고. 저 저는 작년에 있었어요. 누구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급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 밥이랑 연근조림, 그 다음에 달걀말이, 김치, 김, 그리고 시금치 나물 이렇게 싸주셨던 게 반찬이 기억이 나요. 대박. 저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거든요. 네. 수능 볼 때쯤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밥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수능 달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소화 잘 되라고, 찰밥이랑 뭐 무생채랑, 뭐, 그다음에 나물 하나랑, 뭐 고기 조금이랑 뭐 이렇게 싸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되게 많이 먹었어. 그래서 잠들었어. 그래서 영호 씨 잤어. 절반 좀 풀다 잤어. 일어나니까 20분 남았어. 일반 밥을 먹었으면은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때 도시락을 싸갔는데 어떤 애들은 김밥 이런 걸 싸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그런가 찬밥 먹으면 얹힌다. 나이도 추운데. 맞아. 뜨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 되게 보온병? 이렇게 큰 보온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칡물을 싸주셨어요. 난 유자차. 그런 거를. 계속 뜨뜻한 걸 먹어야 된다고. 따뜻한 거 먹어요. 나도 따뜻한 거 먹고 잤어. 잘 잤어, 아주.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우리 수능 때 선생님이 초콜릿 까먹으면서 시험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수능 당일날? 네, 네. 저희 때 그랬어요. 그거 먹어도 된다고. 사탕 같은 거 먹어도 된다고. 졸려오니까. 바스락바스락거리지 그게 않게 문제잖아. 미리 다 까서 책상에 놓고 한 개씩 집어 먹으라고. 그러면은 당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잘 돈다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초콜릿이랑 그거 칡물이랑 밥이랑 되게 알찬 도시락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도시락 이거 다시 돌아가서. 네. 그 도시락도 이 메이커 브랜드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온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뭐 어떤 기업이 되게 유명했던 게 다들 다 그 도시락 주머니가 다 같았어요. 맞아. 예. 이렇게 지퍼 원통형을 이렇게 네, 돌려서 그 낼 수 지퍼 있는. 돌려서 그거 말고 이렇게 딱 잠그면 이렇게 도시락 통이 동그랗고 그 주머니는 좀 이렇게 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자크를 말을 이렇게 설명하기 저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네. 자크를 이렇게 쭉 닫을 때 원형으로 닫는 게 아니라 일자로 쭉 닫는데 쭉 닫으면 그 도시락 통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퍽 하고 파여요. 그래갖고 약간 U자가 되는 위에가.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U자가 되면은 그 U의 양 끝에 고리가 달려서 그거를 들고. 그러고 다니는 걸 썼었습니다. 옆구리에는 뭐 젓가락이랑 숟가락 넣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3단 찬압처럼 생긴 락앤락 도시락 같은 거. 그러니까 밑에는 밥이고 위에는 3칸.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위에 뚜껑에 이제 귀여운 이제 뭐 강아지 캐릭터.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거를 약간 열면은 숟가락 젓가락이 이렇게 내부 수납이 되는. 맞아. 그런 스타일도 있었어. 그런 형태의 도시락. 심지어 거기에 같이 껴져 있어. 응. 그래서 그 강아지가 뚜껑에도 있고 숟가락 위에도 있고 젓가락 위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숟가락 집이라는 게 또 있었어. 있죠. 그거 만약에 잃어버리면 엄마가 비닐우에다가 둘둘 싸주고. 그쵸. 아니면 뭐 쿠킹홀에다 싸주든지. 네. 뭐 코끼리표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코끼리표. 네, 조지르시라고 하죠.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일본 겁니다. 그건 보온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밥솥으로도 있고. 탱크 뭐 어쩌고서 써 있는 거. 바이오 탱크. 바이오 탱크. 맞아. 그 물통도. 물통이 맞아, 있었죠. 물통. 네. 물통이랑 맞아. 도시락계 밀폐 뭐 이런 거. 어른들이 마호빙이라고 하던. 마호빙. 물때 엄청 낍니다 그거. 네. 손도 안 닦고 닦는데. 네. 마호빙은 그거잖아. 보온병. 보온병이죠. 마호병. 네. 마호가 마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인 거죠. 그게 그 마호예요? 따뜻한 게 오래 네. 가니까. 차가운 게 오래 가고 따뜻한 게 오래 가는 게 흡사 마법과도 같기 때문에 마호빙. 마법병인 거죠. 마법병. 근데 그 마호빙의 포인트는 뭐냐면 꽃가라가 있어야지. 진짜 마법병. 꽃가라. 민짜면은 그 뭐, 감이 안 나. 여자애들 얘기고 네. 남자애들은 뭐 꽃가라는 씨
개나 줘보려고. 근데 엄마들이 그 마오빙 일제로 사오면 꼭 꽃무늬 있는 걸로 사오잖아요. 분홍색.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집에 있잖아. 코끼리 밥솥이랑. 그렇죠. 맞아. 안에 뭐 유자차 이런 거 넣고. 네, 그렇죠. 그치, 도시락을 이제 그렇게 먹고 후식으로 엄마들이 과일을 싸주면 갈변되어 있는 그 사과. 갈변이래. 그렇죠. 감 같은 게 좋았어요. 색깔이 다 변해 있는데 그래도 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감은 이건 씨가 없네, 이건 씨가 있네 이러면서 씨가 있을까봐 콱 깨물지 못하고. 맞아, 또 그런. 도시락이 그리고 맛이 없는 반찬을 싸주면 그날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 그리고 실제로 요리 못하는 엄마가 있어. 우리 엄마. 웃으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친구랑 같이 밥 먹기 싫어. 왜냐면 뭐 진짜 하다못해 김치까지도 맛이 없어. 제가 불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네 어머니가 음식을 진짜 못해요. 걔가 걔네 어머니의 음식 수준이 어떠냐면 걔가 군대 가서 군대밥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하는 애예요. 집밥보다 맛있다. 아까 어머니가 간을 안 하신다는 그지? 네. 그리고 정체불명의 음식을 맨날 만드세요. 근데 그 집이 요리책이 되게 많아요. 나름 연구는 하시는데 실력은 없다. 근데 걔랑 밥을 먹으면 맨날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시골 출신이세요. 그래서 케찹, 그 토마토 소스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돈가스 소스 이런 거. 마요네즈. 시큼털털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비엔나 소세지를 간장과 깨로 볶아줬어. 새카매. 근데 나는 애들이 싸온 소야가 얼마나 알록달록 이쁘냐. 케찹에 굴려져 있고 채소가 있잖아요. 피망도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우리 엄마는 깨만 많이 넣어줬어, 간장에. 그게 너무 싫은 거. 우리 엄마가 비엔나 소세지를 싸주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케찹 좀 넣고 해줘. 그게 뭐가 맛있어? 엄마는 케찹 싫어. 엄마한테나 싫지. 먹는 건 난데. 엄마가 케찹을 그렇게 못 먹게 했어. 그래서 한이 맺혔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나중에 계란 후라이에다 케찹 넣고 밥 비벼 먹는 애로 컸어요. 나중에 너무 케찹을 못 먹게 하니까.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남이 아주 좋아해요. 케찹 너무 좋아해. 근데 장모님 안 좋아해. 못 먹게 하니까 더 좋아지는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쓰시는. 나 케찹 먹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 적극적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시는 의정부의 한 엄마. 케찹은 하인스지 이러면. 네. 그리고 막 집에 항상 그 미국 소세지가 가득 있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존슨빌 같은 거. 이제 존슨빌은 아니고 이제 의정부의 콩킹입니다. 콩킹이라고 아주 짠 소세지 있는데 그게 엄청 많았어요 집에. 아주 짠 거. 네. 돈육 함량 확인하지 않아? 사카린 씨?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줬어. 근데 뭐 막말로 비엔나 소세지 끓는 물에 데쳐서만 잘라서 해도 그거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최고급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간장에 깨를 그렇게 엄마가 들이부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계란말이를 너무 잘하는 집들이 있어. 우리 엄마. 중간에 김 넣어가지고. 네, 김은 저희 어머니도 넣으셨는데 저는 그걸 잘 말아야 되거든. 저는 그게 너무 얇게 둘둘둘둘둘둘 말린 그런 집이 있었어요. 밀피유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반 부반장 초등학교 때 부반장이었어. 그거 내가 잘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카린 씨가 지금 잘해주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말이가 은근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네. 아니, 사카린 씨 계란말이 잘해요. 네. 저도 가끔 하는데 진짜 어려워. 근데 계란에 그 포인트는 뭐냐면 물을 소주잔으로 한 2개 정도 넣으면 좋아요. 물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 그래야 그러니까 계란만 넣으면 딱딱해지니까 좀 물을 폭신폭신해지.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요. 저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에 막 치즈도 넣어야지 막 이러면서. 당근, 양파, 파. 그거 하다 맨날 스크램블 에그 되는데 짜증나갖고 막. 스크램블 에그. 없애버려 막 이러면서. 어차피 뭐 뱃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이러면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엄마가 샌드위치를 싸주는 날이 있어. 도시락으로. 진짜? 이야.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나 유부초밥 이런 거 있잖아. 잘 안 싸주는 거. 저는 딱 열었어. 이렇게 집 학교 가서 이렇게 은박지를 열었는데 양상추와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열기 전까지는 이렇게 메뉴를 모르는 거야? 네. 왜 몰라? 나 아침에 다 확인했는데. 그래? 오늘 뭐지?
아니 하나 나는 먹고. 돈가스 요만한 거 동그란 거 이런 거 하나씩 먹고. 민 씨는 알겠지만 저희 집은 아침에 밥을 되게 일찍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느냐고 정신 없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지. 그리고 저 반에 어떤 애가 돈가스 그 소스 있잖아요. 그 통을 책상 밑에 넣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주기 귀찮으셨구나. 예, 그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상한 애도 많다. 밥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케찹 중에 한 300원인가 하면 요만한 미니어처 오뚜기 케찹 있었는데. 있어. 그거 엄마들이 한 번 쓰고 버리라고 주는 그 맞죠. 케찹. 도시락에다 넣으라고 한 거예요. 딱 도시락용 케찹. 그러니까 그 방금 말한 걔도 한 반 뼘 정도 되는 작은 통에 들어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차갑잖아요. 이렇게 밥이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말아 먹으라고 컵라면 줄 때 있어 엄마가. 근데 뜨거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학교에 정수기 있었어. 학교 정수기 어떻게 있어? 있죠. 요즘엔 다 있잖아요. 요즘엔 다 있죠. 요즘엔 다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복고. 저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없었습니다. 같은 학교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희 초중고는 다 다른 학교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그게 해가지고 얘는 더 시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시골인데 정수기는 있었다. 그쵸. 그리고 나는 근데 새로 개교한 그쵸. 학교로 이전한 케이스라. 그것도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공립만 다녔어요. 네. 그래서 사립도 나오고, 그러니까 학교에 따뜻한 물로 손 씻고 다녔거든요. 오, 좋다. 따뜻한 물이 나온 적도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안 나오죠. 네. 따뜻한 물. 학교 시설은 좋았어. 그래서. 야, 뜨거운 물 있으면 또 엄청나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 그럼요. 학교에서 머리 감고. 근데 그래서 도시락 그런 거 먹고 이렇게 남자애들은 가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여자애들은 비벼. 달아를 갖고 와서. 그럼요. 다 같이 먹으려고? 네. 친구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너는 뭐 갖고 오고, 너는 뭐 갖고 오고, 너는 뭐 갖고 오고.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10개를 싸우는 담당이 생겨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10개, 뭐 너는 참기름, 너는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달아를 같은 거 있잖아요. 스댕 대야에.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그걸 비벼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야. 와, 남자들은 그런 적. 남자들은 절대 안 해요. 네. 왜냐면 설거지가 귀찮잖아, 남자들은. 아니, 설거지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해. 근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누가 하느냐, 담임 선생님이. 맞아. 우리 내일 비빔밥 해 먹을 거니까, 뭐, 누구는 뭐 해갖고 와라. 그래서 비벼가지고 다시 도시락통에 다시 다 덜어주면 그거 먹고. 일단 담임쌤부터가 좀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남고는 아니고 남녀공학인데 남반이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한 번 있고. 맞아.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그 전기포트? 거기다가 계란 삶아 주시고 뜨거운 물 해갖고 비빔면 해가지고 거기다 삶은 계란 넣고 비벼 먹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과도기여서 도시락이 좀 미묘했던 게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요.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약간 턴키로 넘긴 어떤 도시락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도시락을 싸우고 싶으면 싸워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서 사 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차가 와가지고 반별로 도시락 큰 통 같은 걸 이렇게 놓고 가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내려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 이렇게 3가지 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국은 이제 보온되는 통에, 그다음에 이제 반찬은 보온 안 되는 통에 시원하게. 그래서 3개를 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그걸 하면은 급식비가 공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토익학원 조교 같은 거지. 문제는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막 밥이 약간 형광색깔로 변해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뭐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밥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보면 밥이 약간 형광색깔로 물들어 약간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이 안 좋은 뭐 그랬던 것 같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국도 이제 카레나 짜장 같은 게 나오면 전분이 막 뭉쳐 있고 막 하여튼 좀 별로였어요. 싸구려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러운 냄새가 좀 나는데 뭐 하여튼 지금은 그걸 안 먹는데요. 지금은 급식소가 젖었으니까. 많이 띄워 먹었나 보다. 하여튼 그랬는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러면은, 저 학교가 이제 정문 있고 후문 있지 않습니까? 네. 후문으로 이렇게 가면은 의정부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3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락 집이 있어요. 도시락집. 도시락, 그 집은 달에 얼마를 내면 등교하면서 도시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업체보다는 그게 좋겠죠. 사설이니까. 예. 근데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자기네가 한 대가 또 있죠. 예.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됐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뭐 니네 집에서 싸워라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애들도 이제 머리를 쓴 게 집에서 도시락 집을 사. 그래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싸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 그럼요. 왜냐면 그게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 그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 아줌마랑 지리 선생이었나 사회 선생이었나랑 바람이 나가지고 어이구야. 뭐 대충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그건 제 입학하기 전 얘기니까. 뭐 하여튼 이 정도면 얘기하면 어딘지 다 알겠는데. 하여튼 뭐 알까? 예, 뭐 하여튼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점도 없고 도시락은 맛이 없고 애들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얘기예요? 중학교. 중학교. 예. 제 고등학교는 굉장히 이제 그런 거랑 관련 없는 학교로 갔습니다. 예. 난 중학교 때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은 재단 사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밥을 6년을 먹은 거예요. 업체. 같은 업체인데, 그러니까 맛이 있어도 질리고 맛이 없어도 질려요. 6년을 먹으면. 패턴이 나오잖아요. 네. 몇 달 먹으면 패턴이 보여. 여기 된장국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2주 뒤에 아욱국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의 문제는 뭐냐면 저녁까지 같이 먹어야 돼요. 야자를 하니까. 야자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에 밥을 너무 똑같은 데서 오래 먹어서 저는 약간 단체 급식 이런 단체 맛에 질렸어요. 아니 저 자연스럽게 급식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급식 얘기하기 전에 네. 저도 중학교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휘문중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가본 적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넓어요 거기가. 그 야구장 야구장 그 야구장 있죠. 예, 그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운동장이 2개 있거든요. 예,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 때마다 저랑 이제 같이 노는 이제 친구들이 한 4명씩 보통 있잖아요. 있으면은 네. 항상 다른 장소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 뭐 어디 계단 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루는 옥상 갔다가 하루는 오, 운동장. 되게 좋다. 제1운동장 갔다가 제2운동장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날씨 안 좋으면 못 가지만 날씨 좋으면은 매일매일이 그 약간 피크닉이요. 재밌네. 되게 듣는 순간 되게 청춘 약간 그런 낭만적이다. 네, 우리가 자전거 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는 그냥 운동장 있고 일자 혹은 기역자의 그 건물이 있는 거기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래도 좀 넓어가지고 좀 다채로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매일매일 소풍한 느낌으로. 게다가 교복도 안 입고 얼마나 교복 안 입었죠. 낭만적이야. 네. 근데 교복 안 입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결국 또 이제 브랜드 뭐 네, 그렇게 되겠죠. 거잖아요. 뭐. 그때 듣는 얘기로는 남자애들 몇 명에서 옷을 돌려 입는다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네. 제가 교복을 안 입었으면 전 맨날 같은 옷만 입고 학교 갔을 거예요. 아예. 근데 저도 교복 안 입을 때 같은 옷만 입어요. 바지, 네. 청바지는 똑같은 것만 계속 입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존심 같은 게 있으니까. 멋을 내고 싶다. 네, 뭐 어느 브랜드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뭐.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남자애들 이전까지. 한 4명 정도 개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옷을 이렇게 그 공유하는 거야. 그런 얘긴 들었었어. 이야. 어쨌든 완전 대박. 저는 도시락 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 집 옥상에 할머니가 이렇게 텃밭처럼 상추를 키우셨는데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키우는 거야? 아빠가 나무로 짜셔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그 상추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빨리 자라요. 그래서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또 있잖아. 맨날 솎아줘야 되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할머니가 한 번은 도시락을 엄마가 쌌는데 거기다가 상추를 한 묶음 해갖고 이제 제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먹어라. 맞아. 근데 이게 그냥 상추만 싸줘갖고 저는 이걸 어떻게 먹지 하고 이제 들고 갔거든요 학교에. 근데 아무 반찬에 넣어도 그냥 맛있어. 싸 먹으면 맛있어요. 상추 쌈. 그리고 찢어놓고 막 아무데나. 그래서 한 근 일주일을 내내 상추를 맞아. 돌래. 그리고 그 김장 같은 거 하면은 엄마들이 배추김치 이런 걸 한 포기를 싸줘 맞아. 나눠 먹으라고.
쭉쭉 째가지고. 그게 아니라 먼저 배추 속만 싸주지 않아요? 그런 예. 거. 저는 일단 그게 기억. 배추 속에 굴 같은 거 묻혀서 한 번 이게 딱 돕니다. 반에서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남으니까. 예. 그거 되게 엄마 그 시즌 되면. 그리고 이제 전 같은 거 싸워냈으면 야, 네 집 제사냐? 이러지. 맞아. 그거는 이제 고사리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맛있어. 딱 맞고 보면 딱 나오죠 이제. 그렇지. 그리고 왜 그 자주 못 먹는 반찬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이랑 이 집이랑 어머니 고향이 다르면 맞아. 문화권이 아예 다르니까 처음 보는 반찬들 맞아요. 있어. 그러니까 막 꼴뚜기 볶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건 뭐야? 그랬더니 말린 꼴뚜기를 볶은 맞아. 거야. 그런 거 오징어도 그렇고. 아, 저 딱 기억나는데 처음 갑자기. 보는 반찬들 있잖아.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짝이 깻잎을 학교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 친구가 처음 먹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깻잎을 누가 싸왔는데 그걸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뭇잎이야? 왜 이런 걸 먹어? 막 이랬는데 먹어봐 해서 이제 좋은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어떤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정도 너무 심해. 왜냐면 깻잎은 시골에 가면 막 진짜 막 깨 밭에 막 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 먹지도 않았었으니까 깻잎은 심지어. 근데도 이제 안 먹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 뭐 어렸을 때는 돈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이 네. 전부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통조림들이 나옵니다. 맞네. 통조림. 참치. 야채 참치, 고추 참치. 사조로 하이 참치. 그리고 막 깻잎도 통조림 깻잎이야. 네, 장조림. 아이폰 4. 장조림. 아이폰 4 모양. 아이폰 4 모양. 아이폰 4 모양. 아무튼 그런 거를 엄마들이 싸주면서 이제 인기 있었던 게 고추 참치. 맛있어요. 고추가 들어있어. 매꼬마 고추 참치. 그거 알아요? 장쟁은 씨. 예. 그거를 애들이 밥에 넣고 썩썩썩썩 비벼 먹었던 거 같아. 맛있는데 그렇게 먹어. 그리고 야채 참치에 완두콩과 당근. 완두콩 겁나 맛있어요, 그거. 완두콩 네. 너무 맛있잖아, 그거. 그거 비벼서 먹으면 거기 그 참치 국물이 이렇게 남잖아요. 거기다 밥을 한 숟갈 넣어서 이렇게 비비면 꼭 밥알이 끝에 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예. 그리고 꼭 그거 핥아먹도 혀변에 있고. 맞아. 예. 왜냐면 제가 뵀으니까. 나는 그거를 엄청 아픈데. 엄청 아프죠. 날카로우니까. 세워가지고 이렇게 까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항상 그 밑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깠어. 숟가락 젓가락 다. 숟가락. 더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네. 다 손으로 해야 하는 게 제일 나은데. 그리고 옛날 스팸은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넣고 돌돌돌돌돌돌. 네. 맞아. 그거 추석 때 파일럿 예능 중에 그거 나왔었는데. 김구라 나오는 거. 그래요? 무슨 약간 시간 여행하는 네. 돌렸다는 거. 스팸은 하여튼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아무튼 돌돌이로 이렇게 맞아. 숟가락으로 그거를 스팸을 딱 싸면 돌돌이게 쭈쭈쭈 딴 다음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숟갈씩 서걱서걱 썰어서 근데 그게 먹는 거죠. 스팸이었어요? 그렇게 먹던 게? 뭐 런천 미트도 있고 뭐 스팸도 있고 스팸은 뭐. 그 당시에 되게 고가품 아니었나요? 근데 의정부는 좀 흔했어요. 의정부니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러겠네. 그러니까 저는 스팸을 먹은 기억이 제 없거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의정부에서 타신 분이 있다면은 네. 진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스팸 말고 진짜 사람들이 고급 햄이라고 생각했던 건 튤립 햄. 처음 들어봐요. 그 되게 큰 방망이햄이라 그래가지고 방망이. 그 제 한 팔뚝만한 그러니까 햄이 1kg예요.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서 미국 거예요? 예, 미국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를 뚜껑을 까면 이게 한 뭐 몇 킬로 되니까 이거 다 못 먹으니까 위에부터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거죠. 썰고 이렇게 덮어놓고 썰고 덮어놓고. 예. 근데 그렇게 뭐 고급은 아니고 그냥 하여튼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마들이 김치랑 볶아서 주고.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의정부에 부대찌개 드시러 가시면 먹을 수 있어요. 의정부 제2시장 가면 팝니다. 아니 지금 아까 그 스팸을 숟가락으로 퍼먹었다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흔하죠. 왜냐면 미제 아줌마들이 주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거 얇게 썰어가지고 지져가지고. 우린 그리고 핑크색 소세지 계란에다가. 그게 맛있죠. 도시락의 꽃인데. 진짜 맛있는데. 밀가루. 스팸은 두께 5mm 이상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고가품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억이 가스레인지 있는 위에 찬장을 이렇게 딱 열면 스팸이 그러니까 햄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모들도 다들 많이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희 큰 이모가
그 장사를 하셨어요, 부대찌개를. 그래갖고 흔했다. 그리고 그 이렇게 파 먹으면 젤리 같은 부분이 밥에 이렇게 딱 닿으면은 밥에 딱 닿으면 싹 녹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생으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를 맨날 구워 먹거나 삶아서 한번 먹고. 맛있어요. 어차피 이거 반도로 맛있죠. 예, 어차피 조리식품인데요, 뭐. 예. 그러니까 차가운 햄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죠. 햄을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비벼가지고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예. 네. 다음엔 급식 얘기를 해요. 네. 네. 오늘 도시락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뭐 급식이나 뭐 하지 못한 얘기. 배고프다. 그러니까요. 네. 얼른 이거 끝내고 다음 주거 녹음합시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